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을 말로 풀어드리는 박재일의 직설사설 시간입니다. 총선 참 후유증이 크죠. 한쪽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참패한 국민의힘은 아직도 우왕좌왕 쓸쓸한 계절을 맞고 있다 할까요? 갈 곳을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지만 야당 대표가 대통령 면전에서 15분간 준비해온 A4 용지 10장 분량을 10장입니까? 4장 분량을 낭독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껏 국민의힘은 지금 한 게 이런저런 돌고 돌아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대위원장에 앉히는 정도입니다. 우왕좌왕 좌표를 좀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6, 7월 정도 늦어도 전당대회가 있을 것이라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누가 출마하느냐, 당대표가 차기 누가 되느냐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재등판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한 비대위원장은 총선 이후 거의 자명하고 사라져 있습니다. 비대위원들과 오찬을 하기도 했지만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들이 나왔죠. 한 비대위원장 잠시 이탈하고 있지만 다시 등판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등판할 가능성이 높다. 당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총선에도 졌고 한데 다시 당의 얼굴로 나오나? 국민의힘에는 그렇게 인물이 없나? 이렇게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192석 범야석에 강력한 야당이 출연한 상황에서 이걸 집권 여당이 맞상대해서 대적해줄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냐 하는 데서는 의문점이 찍힌다는 것이죠. 물론 당내에도 인물이 있기는 합니다. 나경원 당선인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이 당대표 설에 오르기도 했는데 명확하게 의지를 지금 내보이지는 않고 있죠. 아마 192석의 야당을 상대하려면 지난 2년간 어차피 여소야대였죠.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의 집요한 공세를 헤쳐나갈 수 있었던 인물이 썩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다는 사실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있었다면 한동훈을 대체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을 테죠.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가 이런 측면인데요.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개인적인 에너지 이걸 너무 소모시켜서 충전할 시기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정치인도 최근 들어서는 팬덤 정치랄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연예인처럼 시야에서 사라지면 금방 식어버리는 트렌드가 있다 할까요? 과거에는 쉬었다 나오면 그게 굉장히 에너지를 용수철처럼 받았는데 지금은 좀 그런 트렌드와는 벗어난 것이 정치권에도 좀 엿보인다는 점입니다. 흔한 예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있겠죠. 대선에서 떨어지고 한두 달도 안 돼서 바로 나왔습니다. 인천에 가서 보궐선거까지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했죠. 당대표도 나와서 됐고요. 정치 일정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으면 거의 기회가 없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2025년 9월쯤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시점에서 당대표는 그 이후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니면은 권 여당의 대표 내지는 지도부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거의 없다는 뜻도 됩니다.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공간, 보직이 없다는 것이 최대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도 많이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은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가장 큰 실책이랄까요? 정치적인 어떤 쑥스러움 이런 것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포기했다 하는 것이 뼈아픈 실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비례대표는 몰라도 어느 정도 지역구로 들어가서 적당한 전국 유세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 공간을 넓혔어야 하는데 지금 막상 이렇게 패배하고 나서 보니 국회도 아니고 완전 외곽에 있어야 될 그런 유랑자 이런 식의 정치인 스탠스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보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대표 선거가 마침 있다는 것이 기회이자
또 자신이 어쩌면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겠죠. 6개월 이내에 당 지도부, 당 대표에 나온다는 것이 명분이 맞느냐 하는 것인데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도부의 인기도를 놓고 본다면 뭐 20% 전후에 육박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대세를 휘어잡을 수 있는 인물이 없다는 그런 측면이 명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미래에 대해서 쉽지 않을 것이다고 예상하면서 좀 쉬었다 차라리 보궐선거 이런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야기하는데 보궐선거라는 것이 지금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또 한 전 비대위원장의 스타일 그리고 윗상으로 봐서 생겨나지도 않는 보궐선거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목을 맬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은 아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인천까지 갔다고 했습니다만 좀 모양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예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로 추천드리고 싶은 선택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대표에 한번 도전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이자 아니면 지금으로서는 좀 차선책인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죠. 물론 당대표가 지금 한 1년쯤 뒤에 있었으면 아무 고민이 없었을 텐데 한동훈 개인이 그렇게 대단하냐 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권은 별을 보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표현인데 대통령직 같은 것은 뭔가 하늘에 어떤 후다닥거리는 여론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 그 순간 국민들도 모두가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본 사람만이 도전할 수 있는 자리죠. 그때 안철수 의원도 좀 그랬죠. 팬덤 내지 심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국민적 여망이 있기도 했습니다. 일시적이냐 하는 것이 있겠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홍 시장이 물론 잠재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라이벌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폄훼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홍 시장 발언을 가만히 보면 한동훈의 어떤 약점이자 아니면 새로운 돌파구를 지적해주는 듯한 반면교사인 측면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면 홍 시장이 언급하기를 항성과 행성으로 비교했습니까? 항성은 별이죠. 행성은 그 항성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인데 행성이 항성에서 떨어져 나가면 우주 미아가 된다. 한동훈을 의식하고 지칭해서 한 말 같습니다. 어쩌면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항성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권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가장 약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들었다 폐쇄자가 됐다 하는 부분은 역설적으로 뭔가 다른 것이다. 내가 결코 아바타가 아니다. 단순한 이인자가 아니다. 새로운 영역을 내 스스로 구축할 수 있다. 내가 발광체가 될 수 있다. 항체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겠죠. 주군에 대들었다 이런 부분이 어쩌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 진로에서는 썩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도 거절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준 측면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 이게 지금 한동훈의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전당대회를 연계해달라고 누가 그런 말을 한 거 들었다 이렇게 방송에서 하는데 그게 무슨 가당치 않은 얘기로 지금 비춰지지만 한 비대위원장이 나는 결코 출마하지 않는다 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또 다른 한동훈의 스탠스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한동훈이 만약에 컴백한다면 여러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있는 이재명 대표죠. 물론 이번 총선을 기화로 그 리스크의 상당한 부분을 들었다고 보지만 어쨌든 법은 법이기 때문에 재판은 재판이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죠. 최소한 굉장히 시달리는 재판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을 탄핵하겠다고 한 조국 신당의 조국 씨도 아마 조국 대표입니까? 거기도 썩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대표로 나선다면 피차간에 전면전을 하겠다는 것인데 조국 대표가 만약에 탄핵을 시도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파이팅 넘치게 했던 그런 상황들이 다시 재현될 공산이 크다. 어쩌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즌2가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불호를 떠나서 여러분 이게 정치가 좀 재밌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오늘 글을 말로 풀어드리는 박재일의 직설사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